누군가에게 정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돈독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서로 정을 주고 받으면 인간관계는 더 행복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을 준 사람을 만만하게 얕잡아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을 주게 되면 더 쉽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배신당한 걸 알게 되면 그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5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을 줬는데 이용하는 사람. 반드시 손절하나 그게 아무리 힘든 부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서사정을 봐주고 힘겹게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혹으로 알고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일 순이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얽힌 것이 많다.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정이 있었고 가족이면 정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도 아직까지도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정이야말로 꾸며내지 않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마음을 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로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을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악기로 갚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에 내가 정을 더 많이 줬으면 좋을수록 당했을 때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상처는 더 깊고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한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당할까봐 사람을 못 믿는 성격으로 변하고 정이 많던 사람도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결국 사회는 사람은 정을 준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정이 많아서 정이 약해서 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정이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번 정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선을 넘는 것이 눈에 대놓고 보이는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그들에게 싫은 말도 못하고 그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등 상대의 행동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결국 자신을 무방비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는 평소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지 오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측근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정을 조심해야만 한다. 정이란 따뜻한 마음이 이 좋은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에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정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행동을 곱씹어 본 후에 그 사람이 정을 주고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들어주어야만 한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주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이 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둘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을 주더라도 정을 줄 만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은 손절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은 최대한 삼가야만 한다. 당사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난하는 말 자체는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나친 비난과 증오의 감정을 품는 사람들로 인해 대화가 거칠어지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증오와 적대심을 가지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와 가치 의견이 갈리는 주제에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는 정치 얘기는 삼가는 것이 좋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상대 진영을 비난하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다고 듣기 싫어도 양해해 주겠지만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절대적으로 잘못된 존재로 분류하고 계속해서 다투려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과에서는 그저 무시하는 것이 같은 걸 prediction, 상대방의 생각에 동조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 나도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도 비난하는 태도를 공유한다면 결국 자신에 대한 평가만 나빠질 뿐이다.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편파적이 안 된다. 그렇기에 이렇게 지증오와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과격한 감정이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물론 번거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애초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하기 심한 사람은 절하라.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뱉지 않은 말도 억지로 지어내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아무 의도 없이 가볍게 뱉은 말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깝던 간에 반드시 멀리하라. 게다가 내가 배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랜 친구이건 가깝던 사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멀어져야 한다. 업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기에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할 만한 빌미를 절대 줘서는 안 되고 주지 않는 대화만 하는 것이 좋다. 평범한 대화조차 자기 멋대로 나쁘게 해석하고 나의 말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은 만나봤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오직 손해만이 발생하기에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심한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행한 일이더라도 툭하면 비약하여 자기 멋대로 오해하여 안 좋은 의미가 있겠거니라면 스스로 믿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일을 풀기 위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이것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웃긴 일이다.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남을 비약하는 상대방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힘들게 이해시키고 사과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결국 이런 사람과 있으면 감정적으로 시간만 소모만 하고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잘못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억지로 해명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해명할 수는 없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그런 식으로 비약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오해가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 잡기 바빴겠나? 것이 없는 쓸데없고 피곤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인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저 보잘것없는 인연인 경우가 많다. 진짜 나와 평생 갈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내가 뱉은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면 스스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해가 생길 부분을 확인해 볼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비약하여 남을 나쁘게 보지 않으며 스스로 오해한 것을 제3자에게 뒷담화하지 않는다. 혹시 누군가 오해하도록 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그만이다. 네 번째, 인연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절하나. 인연에 집착하며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다. 그렇기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처음 봤는데도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가게의 점원이나 경비원 등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갑질하며 막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수강생이나 손님, 거래처 직원에게 함부로 갑질하며 대하는 사람도 있다.
꼭 돈을 냈다고 해서 다 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질은 상대방의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다. 수강생 럼 배우기 위해 돈을 냈는데 이러한 경우 돈을 냈다고 갑이 아니라 배워야만 하는 입장이기에 쉽게 돈을 내고 도울의 처지가 된다.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갑질을 일삼는 못된 성격을 가진 상대방은 상대가 절박한 모습을 보일 때 무례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려 한다. 상대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욱더 갑의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데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한다. 상대의 절박함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나쁘지 않기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내일이라도 내 형편이 나빠진다면 그 즉시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인간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저 바로 눈앞의 이익만 보며 인간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관계가 가볍고 멀리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갖고 있어서 조금 나중에 찾아올 큰 이익을 자신의 손으로 날려놓고서도 당장 찾아올 작은 이익에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둔다면 스스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기에 손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거래처와도 거래가 끊어지는 등 일이 잘 안 풀리는 원흉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태도로 나가야만 한다. 특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절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들에겐 결코 금물이다. 다른 사람들에겐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갑질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보이고 상대에게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거만해지고 때문이다. 착하고 능력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모두 무너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나중에 가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에게 갑질 당하던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이런 결과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라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큰 계기가 있거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좋은 영향을 줘야 하지만 자신이 인연을 하찮게 했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은 모여들지 않으며 사람이 바뀔 만한 계기도 종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작은 인연은 가소롭게 생각하고 오로지 큰 인연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힌다. 만일 누군가 갑질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절대로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착한 마음은 접어두어라. 이런 착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계속 받아주게 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하기에 절대 이런 행동을 받아주지 말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번째,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손절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도 다르다. 가족 간에도 서로 취향이 다르고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도 취향이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존중한다는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남이 무언가를 자랑하면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뽐내려고 한다. 그 물건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문제라며 자랑한 상대방을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 애쓰지만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없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극찬한 상품을 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 왜 이것을 사나, 왜 이것을 듣나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멀리하면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끝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만족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감사를 잊는 사람을 손절하는 것도 좋다.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줘도 그것은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더 큰 도움을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른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은 고맙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서로의 노력과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보통의 사람이 배우는 바에 따르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법을 모르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않은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몇 번이고 이용당해 상처를 받게 되면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이다. 그 사람은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행동한 것뿐이고 미안해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만 한다. 내가 더 큰 도움을 줄수록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막연하게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도움을 줄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 만약 상대가 몇 번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멈춰야 한다.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손절할 필요가 있다. 대화할 때 비속어나 거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불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의 성품은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제어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 말을 잘 다루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신뢰를 얻는 비결이다.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는 잡담으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전달하여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